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공부 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창면에 있는 이 물건 있잖아요. 지금 진행 물건이거든요. 이 물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논점을 좀 다르게 보고 계신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 물건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자, 보시게 되면, 자, 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하창면 속보리 227-8 내려보면 산 35-6 이렇게 두 필지인데요. 자, 산 35-6에 여기에 보면 주택이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기초 다지고 뼈대까지 올리다가 마른 주택이 있는데요. 요게 지금 매각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나온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내려보니까요. 자, 유치권자가 이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이 그렇고요. 자, 2019년 9월에 공사를 시작했고 소유자가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뭐 빌려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임금이 체납돼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자, 본인들이 2019년 9월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 내려보시면 자, 토지의 근저당이 17년 12월입니다. 그죠? 자, 그 말인즉슨 근저당 이후에 건물을 짓네요. 그럼 이게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됐어요. 그러면 해당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까? 성립 안 하죠. 그죠? 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야 법정지상권을 논할 수가 있는데 아까 19년에 짓다 그랬죠? 그러면 법정지상권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토지의 근저당 설정 이후에 건물을 짓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논할 게 없다 사실. 자, 하나 그럼 해결됐죠? 자, 위에 법정지상권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 자, 이 유치권자가 아까 19년 9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경매 사건이 건물 포함입니까? 건물 매각제죠. 나는 토지만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한테까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내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낙찰을 받는다는 입장이면 이 건물이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면 건물 뼈대하고 되어 있는 이게 그런 경우는 내가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져야 되니까 이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면 그것을 해지하고 건물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는 토지만 낙찰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하고 상관 있나요? 이 유치권자가? 상관이 없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는 토지만 낙찰받는 거예요. 건물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유치권자는 자기가 건물에 공사를 하다가 공사 대금, 임금 체불이 돼 있어서 유치권을 한답니다. 유치권 하라고 그러면 되죠. 왜? 그 건물은 내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다만 이 토지의 사용 부분, 특정 토지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 권한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를 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된다. 자, 그러면 해당 건물을 한번 일단 로드뷰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요렇게 돼 있네요. 기초공사 돼 있고 뼈대가 조금 올라갔다가 멈춰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건물조차도 아닌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이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근저당 설정 이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도 안 하지만 만약에 근저당 설정 이전에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다가 말았다면 그러니까 근저당 시점 이전부터 이런 정도의 건물이 있었다면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 건물은 뼈대하고 벽체도 있어야 되고요. 지붕 정도까지 있어야 이걸 건물로 보고 건물로 인정하고 법정지상권을 성립하느냐 마느냐 그 시기를 따져보는 건데 이건 뭐 그런 요건도 안 되니까 아예 뭐 법정지상권은 없는 거고 유치권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땅만 낙찰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치권자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든 말든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니까 나는 이 뒷담한 건물에 대해서 건물 철거 그죠? 토지인도 소송해가지고 건물 철거하면 되잖아요. 그럼 유치권자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니까 본인들이 유치권이 있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있나요? 나는 이 건물을 치울 수 있냐 마느냐 그 소송을 하는 건데 그죠? 본인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임금 체불이든 공사 자재든 그 사실 여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이 건물을 치울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제 지상권 성립이 안 되네. 그럼 난 낙찰받고 나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유치권 자체가 또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유치권이라는 것은 유치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 펜스를 치가지고 이 땅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도 해야 되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감정평가서에도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자, 현황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황조사서에도 뭐 어쩌고 저쩌고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함 요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 밑에 거는 이제 물건 번호 다른 물건이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현수막을 걸어놨습니까? 펜스를 쳐서 제대로 된 유치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치권 자체가 또 성립도 안 된다. 이래저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 유치권 신경 쓰지 말고 낙찰 받으시면 된다. 다만 낙찰 받고 난 뒤에 반쯤 올라오다 마른 건축물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철거 판결을 받아가지고 건물 철거를 하면 된다. 그 비용이 좀 들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 금액 감안해가지고 입찰 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 되는 거 없습니다. 나는 땅을 받는데 건물에 유치 점유하면 뭐합니까? 이 건물 철거해버리면 땡인데,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 물건의 핵심은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으려면 유치권이 성립하든 안 하든 아까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든 안 하든 뭐 철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땅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을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건축 허가를 득하고 건물을 올리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요 건물은 만약에 전부 철거를 하고 내가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나는 처음부터 건축 허가를 다시 득하고 모든 과정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자, 이 올라오는 길, 자, 요거 보시죠. 자, 이게 해당 물건이 되어 있고 여기 올라오는 길, 요게 지금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명의. 자, 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택지 형태로 조성이 된 사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지어지고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면 이 진입도로를 함부로 막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간혹 땡깡 부린다고 사람만 지나다니게끔 막고 하는데 그거 시간만 있으면 소송하면 거의 이깁니다. 왜냐하면 택지 형태로 조성할 때 이렇게 길을 내어준 사도로는 배타적 사용 점유 수익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결이 되고 있는데 당장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임시로 막으니까 뭐 지료를 주든지 필지를 넣든지 자꾸 애를 먹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 도로 자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지료도 안 줘도 됩니다. 이런 택지. 그러니까 다수가 사용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도록 길을 내놓은 전원주택 부지에 있는 이런 사도로 요거는 그렇게 개인의 권리나 사용에 대한 지료도 원래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배타적 수익 사용을 포기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분쟁이 좀 있다가 붙어보면 결국 못 이기니까 서로 얼굴 안 붉히는 선에서 그냥 지로 조금 주고 조정하고 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다 지어져 있는 곳들은 사도로가 중간에 껴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낙찰을 받을 때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진입하는 도로가 여기밖에 없다면 사실상 소송으로 가면 다 이깁니다. 아니면 조정으로 가거나 그 조정도 거부를 하면 이 사도로 주인이 결국 도로 주인이 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온전하게 지어져 있는 경우는 이 진입도로가 지적상 도로로 되어 있고 예전부터 이 도로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택지로 조성을 하고 주택들 이렇게 지어 놓으면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 조금 분쟁이 있을지언정. 아시겠죠?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지금 만약에 건축주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요 짓다만 이 건물을 철거를 한다고 칠게요. 자, 한번 볼게요.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거든요. 요거 짓다 말았죠, 그죠? 자, 요거를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이래가지고 우리 뭐 철거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거 철거를 했다라고 칠게요. 비용을 조금 들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신축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 이게 지어져 있는 온전한 건물이 아니고 맨 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맨 땅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허가 득할 때 이 올라올 때 배수로라든지 뭐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들어와 있으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이런 걸 다 이 건물이 지을 땅 안으로 인입을 해야 됩니다. 이 인입을 할 때 이 사도로지만 이 사도로의 주인한테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집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그냥 오면서 가면서 통행을 하는 이것을 쓰느냐 못 쓰느냐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허가를 받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용 동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만약에 이걸 철거를 다 해버리고 나대지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득하고 나중에 배수로라든지 이 도로에 땅을 파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배관공사를 개인이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도로기 때문에 아마도 배수로라든지 오수관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공하수 처리시설 그게 있다면 그것도 개인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는 이 배관을 이렇게 설비를 한 개인한테 또 동의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민원 생겨가지고 또 분쟁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철거를 해서 나대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지상권이 성립되니 안 되니 유치권이 있냐 없냐 아니 너네들 필요 없어 판결하면 우리가 다 이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온전하게 밀어버릴 거 나대지로 만들 거 생각을 하셨다면 또 그 뒤가 문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군유지나 시도로 나라 땅이면 큰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도로잖아요. 아까 디스코에서 보셨다시피 사도로면 내가 새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배수로 넣고 뭐 넣고 할 때 이 땅 파야 된다. 그러려면 사용동의 받아야 된다. 그게 여기서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택지 조성되어 있는 거 진입도로가 이렇게 사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나락가로 안 되어 있고. 근데 이 진입도로에 내 지분이 없어. 매각 목적물에 도로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온전한 빈 땅이다. 이런 경우는 입찰을 하고 나서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나서 건축을 하려면 상당히 애먹습니다. 그래서 빈 땅의 경우는 이 들어오는 진입로가 사도로인지 잘 보시고 사도로라면 내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보시라. 아시겠죠? 그거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내 지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도 심지어 과반 이상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희한한 소리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빈 땅은 정말 좀 주의를 하시라. 진입도로가 사도로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어져 있는 건물, 온전한 건물을 낙찰받는 경우는 이게 사도로라 하더라도 인허가를 받을 일은 없잖아요. 다만 통행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이 통행 부분은 분쟁이 있을지언정 이렇게 공로처럼 처음부터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온 사도로 같은 경우는 배타적 수익 사용에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땅 소유주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박기로 이미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택지에다가 요 조그마한 사도로 요 한 필지 요거 내 알박기로 사야지 하면 내가 그다지 이익을 보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물론 초반에는 분쟁을 하겠죠. 막 차 못 가게 만들어 놓고 그럼 뭐 경찰 부르고 또 내 땅이네 네 땅이네 이러면서 부딪히는데 소송 들어가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하든지 이 땅 주인 입장에서 아니면 길을 그냥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알박기에서 내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 하면 이렇게 다 지어져 있는 건물에 이제 올라가는 사도로 말고 들어가는 사도로 말고 빈 땅의 중간에 요 사도로를 매입을 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요 사도로도 제가 예전에 저하고 상담 받으신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왜 뒤에 보면 이 빈 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박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이 건물을 치우느냐 못 치우느냐 법정지상권이 있냐 유치권이 있냐 이 문제도 문제지만 그게 해결이 돼도 사실 이게 더 큰 문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입찰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유치권이 있냐 없냐 없는 것 같은데 입찰하면 되죠. 이 고민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사도로 부분 꼼꼼히 따져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